네, 이하경의 월가이드입니다. 주말 뉴욕 증시의 급등, 네, 월가이드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해외 현지 연결하죠. 이항용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인사이트 오늘 좀 샅샅이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비둘기파로 돌아선 파월 9월 금리 인하 시사합니다. 사실상 파월 의장의 마지막 연설이었습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큰 움직임이 없던 파월 의장. 이번만큼은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요. 미국 시장 크게 환호를 보였죠. 먼저 연설 요점부터 좀 볼까요? 네, 그 잭슨 파월 연준 의장이 그 경제 심포지엄이죠. 흔히 얘기하는 잭슨 홀 미팅에서 금리 정책의 조정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 것을 일단 평가받습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는 약간의 좀 반대적인 시각의 우려가 있었는데요. 시장의 기대를 긍정적으로 선회시키는 데 충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내내 목요일까지는 잭슨 홀 미팅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좀 약간씩 S&P 500 특히 나스닥이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방송에서 역사적으로 잭슨 홀 미팅했던 주에 주간 상승했던 기록이 훨씬 많다라고 보여드렸는데요. 어찌됐건 주가는 급등으로 환호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한 4-5개의 분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금리 정책이 되겠는데요. 통화 정책을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 하면서 에둘러서 자신들의 어떤 포지션이 바뀐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FOMC 위원들은 자신을 포함해서 제롬 파월이 자주 하는 표현인데요. 데이터 드리븐입니다. 데이터에 의한 판단을 하겠다는데 그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금리의 인하 쪽으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 상황입니다. 노동시장 여전히 최대 고용 근접해 있고요. 인플레이션은 팬데믹 이후 정점에서 크게 낮아지고 있다는 기본적인 시각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노동시장에 관해서는 하방 위협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감도 있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편 관세 얘기인데요. 관세가 소비자 물가에 미친 여전히 그리고 이제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리테일 업종의 CEO들이 일반적으로 했던 얘기가 되겠고요. 앞으로 그 영향은 몇 달에 걸쳐 누적될 거로 예상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관련된 불확실성도 이어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플레이션인데요. 더 높은 관세는 일부 상품의 가격이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역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제 물가 상승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로 이어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시사점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나온 시장의 반응 어땠느냐. 한마디로 주가는 급반등하는데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요. 작년 12월 4일 이후이죠. 거의 8, 9개월 만에요.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무려 다우지수는 800포인트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P 500도 불과 0.03%입니다. 포인트로 보면 2포인트 모자라게 사상 최고가에 근접해 있겠고요. 나스닥과 나스닥 100도 1%에 좀 근접할 정도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에 근접한 상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가 급등했던 것은요.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의 발언에 월가 깜짝 놀랐습니다. 매파적 발언을 예상했던 사람들이 전체에서 월가에서는 한 9% 정도 이외를 제외한 즉 90% 정도의 월가의 전문가들은 뭔가 매파적 시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비둘기파적 메시지가 나오면서 한마디로 긍정적인 놀라움이었다는 평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의 랠리를 가져왔겠고요. 이것은 주식과 채권 모든 것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다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고요. 괜히 주시장에 불안감을 했던 분들은 그런 분들 그렇게 전망했던 분들만 머쓱해지게 만든 금요일 주식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록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달러 약세, 또 국채금리의 이제 급락도 돋보였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급등도 또 괄목할 만한 사항이었습니다. 자, 뉴욕 증시 향후 증시 전망과 더불어 금융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3대 지수는 모두 이제 급반등을 했고요. 특히 말씀이 잠깐 전에 했다시피 특히 러셀 2000이 주가가 3% 이상 급등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러셀 2000은 S&P 500이나 다우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리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하락이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러면서 주가 3% 넘는 급등. 10년물 금리도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금값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이제 변동성 지표는 또 다시 한번 연중 최저 수준까지 훅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겠고요. 이게 나왔던 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하튼 지난 금요일 날은 웬만한 것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이제 향후 증시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소리 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목요일날 방송에서 탐리의 전망 말씀드렸는데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하면서 7천을 얘기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금리의 인하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이번에 좀 내려갈 가능성이 커져 있죠. 두 번째는 이제 ISM의 그 PMI가 되겠습니다. 제조업 PMI인데 지난주에 나왔던 S&P 글로벌의 그 제조업 PMI가 3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왔습니다. 물론 ISM 종합 PMI 더 제조업 PMI 더 높게 치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것마저 정말 좋게 나오는 모습 51포인트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주식시장은 우상향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싶겠고요. 향후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 통계를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한 것이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까지요. 5개월에서 10개월 이후 기다린 이후에 첫 금리 인하했던 경우가 몇 번이 있었을까요? 1970년 이후에요. 10번 정도 조금 넘게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요. 최근 그 이후에 12개월만 보면 상승 확률이 90.9%, 10번 하면 9번이 상승했고요. 1년 평균 상승률은 10.9%, 그리고 중간값은 14.1% 상승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재미난 통계 보겠습니다. 지금 사상체효과 완전 붙어 있습니다. 즉 사상체효과 내지 사상체효과 2% 이내, 딱 현재 같은 구간인데요. 이렇게 금리가 인하됐을 경우는 어땠을까요? 1980년 이후요. 거의 45년 동안 이후에 거의 20번 정도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사상체효과 수준에서 금리 인하했을 경우인데요. 1년 후 주가 상승률은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이럴 경우에 상승 확률은 100%였고요. 평균 상승률이 13.9%, 중간값은 9.8%였다는 역사적 통계를 한번 음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상 최고가 이제 2% 이내에서 금리 인하 이후에 어떠한 증시 향방을 나타낼 것인가 이 통계로 봤을 때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가 주말 사이에 나온 부분들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주요한 헤드라인들도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애플 주가를 뒤집을 한 수, 시리와 구글 제미나이의 충격 동맹설, 네, 실패한 애플 AI, 새로운 전략의 비밀, 자, 등등 뒤에 숨겨진 비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주요 기업별 뉴스에서는 엔젤 관련된 얘기를 있었지만 한번 확인됐던 얘기 드리겠고 또 하나는 애플이 AI 사업의 강화를 위해서 구글의 제미나이와의 협업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보도가 블룸버그발에서 나오고 시작했는데요. 시리의 AI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구글의 제미나이를 도입하는 방안을 쉽게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애플이 자체 기술만으로 AI 경쟁에서 지금 당장은 승리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관련된 인원이 상당히 더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많은 보도가 잇따르게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기술적 난관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애플이 결국 구글의 제미나이를 비롯해서 외부 모델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곧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하면서 내년부터 본격 서비스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아피 엔트로픽을 이제 여러 가지 협업 그리고 인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픈AI와도 여전히 파트너십을 타진하고 있는데 특히 앞으로의 문제에서는 결국은 단기간에는 구글 제미나이를 주요 협업사로 하면서 비전의 두 가지 버전의 시리를 동시에 개발하는 등요. 자체 모델 기반도 하고 외부 기사를 하면서 결국 내부 그리고 외부에서 경쟁을 통해서 가장 좋은 어떤 협업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시각이 블룸버그에서 보도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올해 이제 9월 달에 나올 아이폰 17을 비롯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AI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뛰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애플이나 구글 입장에서 양쪽 모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애플도 애플이지만 알파벳이 사상제약과 초근접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플도 마찬가지. 알파벳도 여러분들 갖고 계신 분 조금 주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물량을 줄이거나 하기보다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 꾸준히 모아가는 늘 확인되지만 오늘도 확인드렸지만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갖고 가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확률이 가장 높다는 그런 투자 대사라는 거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플과 구글의 협력, 앞으로의 이 두 주가를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이 주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섣불리 이제 매도보다는 좀 보유의 전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기술 쪽 또 특히 주말 사이에 큰 폭으로 올랐기에 또 함께 하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은 떨어질 때마다 좀 매수하는 것이 맞았다라는 또 여러분들의 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많은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CNBC에서 여기도 보도했습니다. 마찬가지가 주가 상승 여력이 큰 종목 UBS가 꼽았는데요. 먼저 선정 조건들은 어떻게 되나요? 네, UBS가 추가 상승 여력이 큰 주식들을 선정했는데요. 제목에서부터 그 내용에도 마찬가지지만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 충분히 상승했는데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주식의 핵심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마 한국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주식을 사는 순간부터 언제 팔아야 되는 일을 항상 고민하는데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고 있는 주식,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식, 확신 있는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오랫동안 갖고 가는 것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 주식보다는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찾는 습관을 마음가짐으로 갖고 가시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기본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밸류에이션과 현금 흐름 투자 수익률 모멘텀을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최근 3개월 동안에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 5% 이상, 즉 지수 대비 5% 이상 더 강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면 현금 흐름 대비 투자 수익률이 최근 3개월 동안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대비 투자 수익률이 더 좋아진 그만큼 기업의 성과가 더 좋았던 기업을 찾는 겁니다. 주가도 올라갔고 펀더멘털도 도와주는 아주 두 가지의 조건, 엔드 조건을 보고 있는데요. 한 4-5 종목만 우선 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아스트라제네카, 펩시가 되겠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워낙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고요. 브로드컴도 최근 13주간 시장 대비 25.4%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압도적인 매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7%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스트라제네카도 올해 들어서 23%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을 초과했고요. 지난 한 달간에도 15% 많이 올라간 주식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목표 주가 대비 전체 한 25%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펩시가 되겠는데요. 올해는 주가는 부진했지만요. 최근 3개월 동안 주가가 빠른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이 UBS의 접근이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여력의 큰 종목 UBS의 접근에 대해서 오늘 분석해봤습니다.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망과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